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료 분석 한번 해볼게요. A국 국민 갑은 자신의 자산 전부인 5,000달러를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요. 표는 갑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별 투자액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럼 투자액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은행의 정기 예금이에요. 예금은 지금 1,000달러. 여기는 누구누구의 주식이에요. 주식은 2,500달러. 세 번째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은 빚이라고 했었죠. 빚이에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는 거지,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차용증을 받는 것이 채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1,500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것들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예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돈을 넣었어, 은행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엇이 붙게 돼요? 이자가 붙게 되죠. 그러면 예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 수익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식을 우리가 주식을 했어요. 그럼 그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뭐겠어요?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바로 주식. 내가 100원에 샀는데 이제 다음날 됐더니 막 엄청 뻥튀기가 되었어. 즉, 이거는 어떤 거? 시세 차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세 차익.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무엇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기업이 엄청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었어. 그럼 그만큼 당신들이 우리의 주주가 되어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클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배당금을 주게 되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을 얻게 되는 것. 그건 주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채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어떤 거 있어요? 채권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빚이라 그랬죠. 빚. 그 빚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이자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채권을 통한 수익 중에 이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자와 더불어서 무엇도 있을 수 있느냐면 이 채권도 사고 팔고가 가능하죠. 내가 쌀 때 이 채권을 샀다가 올랐네? 팔고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보고 그래서 이 채권 역시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갑은 아래의 신문기사에 나타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금융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신문을 봤더니 A국이에요. A국 예금과 주식인데 A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어요. 자, 금리 인상 여기에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게요. 금리가 인상됐어. 금리라는 거는 뭐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자율을 올렸다는 거거든. 이자율을 올리면 어떤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돈을 우리가 많이 넣었어. 그러면 많이 넣은 만큼 그만큼 이자가 많이 붙을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돈을 빌렸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럼 그 돈을 빌린 만큼 많이 빌린 만큼 그만큼의 이자를 내가 내야 되겠지.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뭐겠어요? 돈을 빌려다가 끌어다가 막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축을 하자. 예금 많이 넣자. 그래서 이자를 얻자. 이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늘리게 될 수 있을까? 예금을 더 늘리게 될 수 있겠죠. 예금을 더 늘리는 방안, 늘리는 의사결정 하게 될 수도 있겠죠. B국에서 발생한 내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어요. 자, 일단 B국이 지금 혼란해졌어. B국이 혼란해졌는데 내가 B국한테 돈을 빌려줬거든? 그러면 이 B국이 망하면 나 돈 못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채권을 늘릴까 줄일까? 당연히 줄이겠지. 그럼 B국에서의 내전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서 B국이 발행한 그 채권은 줄이도록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죠. 줄이려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물가 상승세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이 된다. 경제연구소는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서 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그치? 대출 부담은 증가할 수 있죠. 내가 빌린 만큼 이자를 더 많이 물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A국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 한번 보기의 내용을 밑에 내용을, 선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우리가 아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떤 상품? 주식이었어요. 주식.
주식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주식에 전체 5,000달러 중에 2,500달러를 넣었거든. 가장 많네. 그치? 가장 많이 넣었어요. 그럼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가 아니라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갑의 총 투자액 중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이다. 우리가 이거 아까 또 확인을 했었어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어떤 상품들이 있어서 시세 차익은 주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고요. 채권을 통해서도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었거든. 그러면 주식과 채권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주식과 채권에 지금 보니까 4,000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총 자산은 5,000달러인데 5,000달러 중에 무려 자그마치 4,000달러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80%가 들어가 있다. 비율은 80%이다.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3번 가볼게요. 기억은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기억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 돌아가 보면 기억, 물가가 상승했어.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물건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는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10,000원에 파는 거야. 내가 쉽게 얘를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못 사.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는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겠지. 전에는 막 사던 것들도 함부로 못 사게 되거든. 그럼 물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소비는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겠죠. 4번 가볼게요. A국의 금리 변동은 갑의 영영은행 정기 예금 비중의 감소 요인이다. 금리 변동 우리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A국은 금리를 인상, 이자를 높였어요. 이자를 높이게 되면 내가 뭘 늘린다 그랬어? 예금! 은행에 넣는 돈을 많이 늘리자. 예금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랬죠. 왜? 많이 넣을수록 그것에 대한 이자가 더 많이 붙게 되니까. 그러면 은행 정기 예금 비중의 감소? 아니지. 증가 요인이 되겠죠. 증가 요인. 5번 가볼게요. 금융자산의 안전성만을 고려한다면 갑은 비국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까 우리 확인했었는데 비국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내전이라 그랬어요. 내전. 내가 여기 이렇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내가 더 막 빌려줘 이러지는 않겠지. 그래서 내가 샀던 그 채권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봤더니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죠.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